살인을 포함한 강력범죄는 대개 명확한 원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20세기에는 강력범죄 수사 시 피해자의 지인이나 가족, 친척 혹은 원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을 가장 유력한 용의자로 올려놓고 수사했고, 실제로도 그들 가운데 범인이 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범죄의 원인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소위 묻지마 범죄부터 재미와 쾌락을 위해 살인을 저지르는 연쇄살인마가 등장하면서 범죄 수사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19세기 초에 프랑스인 정신과 의사 필리프 피넬은 자신이 죽은 후 반사회적 성향을 가진 연쇄살인마들이 출현할 것이라고 예견했던 것 같습니다. 그는 환자들을 관찰한 후 행동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경우를 망상 없는 광기라고 정의했습니다. 피넬에 따르면 지적 능력이나 인지 기능에는 문제가 없지만 행동에 심각한 결함이 있는 환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은 충동적인 폭력성, 잔인함, 반사회적 행동, 무책임함, 비도덕성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들이 저지른 범죄는 일반인의 범죄와 구분할 필요가 있다고 피넬은 주장했습니다. 피넬이 활동하던 당시에는 이러한 특징에 부합하는 범죄가 없었기에 그의 주장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의 주장이 주목을 받은 건 그의 사후 60년이 지난 어느 날 영국 런던에서 일어난 끔찍한 연쇄살인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1888년 8월 런던 이스트엔드의 화이트채플 지역에서 한 여성이 잔혹하게 살해당한 채 발견됩니다. 경찰이 용의자를 찾아내기도 전에 3개월 동안 5명의 여성들이 같은 수법으로 잔인하게 살해되어 발견됩니다. 피해자들은 목이 베이고 복부가 절개되었으며 일부 피해자들은 내장이 적출된 채 발견되었습니다. 경찰은 시신의 흔적으로 범인을 해부학 지식을 가진 인물로 추정했습니다. 무시무시한 살해 방법으로 인해 범인에게 잭 더 리퍼라는 별명이 생겼으며 런던 시민들은 두려워서 밖을 다니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런던 경찰은 100명 이상의 용의자를 두고 수사를 벌였지만 초동 수사가 부실했던 탓에 범인을 잡아내는 데에는 실패했습니다. 잭 더 리퍼가 누구인지는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은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미제 사건 중 하나입니다. 사건의 성격과 런던 사회에 미친 영향, 범인이 잡히지 않았다는 특징 때문에 잭 더 리퍼는 100권 이상의 책과 영화, TV 시리즈의 단골 소재가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영국 작가 코난 도일은 잭 더 리퍼 사건이 발생하기 1년 전인 1887년에 명탐정 셜록 홈즈가 등장하는 첫 작품 주홍색 연구를 발표합니다. 최고의 명탐정과 최악의 연쇄살인범이 동시대에 탄생한 것도 흥미로운 우연의 일치입니다. 그런데 잭 더 리퍼를 능가하는 사건이 바다 건너 미국에서 일어나며 언론과 국민들을 뒤집어 놓습니다. 1895년 헨리 하워드 홈스는 살인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홈스는 27건의 살인과 6건의 살인 미수 혐의로 기소된 상태였습니다. 언론의 취재 경쟁에 힘입어 홈스는 최대 200명을 죽인 미국 역사상 최악의 살인마로 변모했습니다. 영국에 잭 더 리퍼가 있다면 미국에는 홈스가 있다고 할 정도였으니 대중들의 반응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을 겁니다. 1895년 언론들은 홈스가 운영하던 호텔을 일제히 살인의 성이라고 표현하며 평면도와 함께 기사를 연재합니다. 정식 명칭이 만국박람회 호텔인 이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1층은 상가, 2층과 3층은 호텔로 사용되었습니다. 홈스는 1893년 만국박람회 기간 동안 시카고를 찾은 관람객들에게 숙소를 제공했습니다. 이전까지 보험 사기로 돈을 벌던 홈스는 숙박 손님들을 죽인 후 시체를 의과대학과 병원에 표본용으로 팔아치워 돈을 벌기로 했습니다. 의과대학에선 시신을 공급받는 대가로 많은 돈을 지급하면서도 시신을 어디에서 얻는지는 굳이 묻지 않았습니다. 언론이 공개한 호텔 구조를 보면 겉보기엔 평범하지만 내부엔 100개가 넘는 비밀방들이 비밀 통로와 가짜 벽들로 치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벽은 방음을 위해 성면으로 채웠습니다. 비밀리에 방 안을 엿볼 수 있는 구멍이 문에 뚫려 있었고 방에 독가스를 흘려보내기 위한 가스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2층과 3층엔 지하실로 이어지는 낙하장치가 있고 지하실엔 홈스의 연구실이 존재했습니다. 연구실에는 해부용 탁자와 수술 도구들,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크기의 아궁이가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연쇄살인마의 살인 향연을 위한 완벽한 요새였던 거죠. 1896년 5월 7일 홈스는 모이어맨싱 교도소에서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교수대에 결함이 있었는지 목이 부러지지 않아 홈스는 15분 동안 몸부림을 친 후 20분이 지난 뒤에야 사망했습니다. 그가 죽인 피해자들의 원혼이 마지막 복수를 한 것일까요? 사형 직전 홈스의 태도는 침착했으나 누군가 자신의 시체를 도굴하는 것을 두려워해서 관을 시멘트로 감싼 후 10m 깊이의 땅속에 묻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2017년에는 홈스의 시체가 발굴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홈스가 아닌 다른 사람이 처형당했다는 루머가 제기된 겁니다. 펜실베이니아 대학 인류학 연구팀이 관을 꺼내 확인 결과 시신의 치아가 홈스 기록과 일치해서 홈스 본인으로 결론났습니다. 홈스의 엽기적인 살인 행각 때문에 무고한 사람이 죽었습니다. 호텔 경비원이던 팩 퀼란이 1914년 독극물을 삼키고 자살한 것입니다. 경찰 조사에서 퀼란은 홈스의 범죄와 상관이 없다고 밝혀졌으나 매일 밤마다 잠을 잘 수 없다며 죄책감에 시달리던 끝에 유서를 남기고 목숨을 끊었습니다. 최근에는 홈스의 살인 행각과 살인의 성으로 알려진 호텔이 사실이 아니라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당시 취재 경쟁에 혈안이 되었던 황색 언론들이 상상으로 만들어낸 기사에 후대인들이 살을 붙여서 만든 허구라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홈스는 의사였을 뿐 살인의 성과 같은 규모와 구조의 건물을 설계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호텔을 그런 식으로 짓고 싶었다면 비밀 유지를 위해 본인이 설계하고 시공했어야 합니다. 건축가를 고용했다면 시공을 하기도 전에 의심을 살 테니까요. 게다가 이 건물에는 100개의 비밀방을 수용할 공간도 없었습니다. 홈스가 체포된 후 이 건물이 우체국으로 사용된 사실만 봐도 언론의 보도가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홈스가 쾌락 추구형 살인마가 아니라 돈을 벌려고 살인을 저지르는 면식범이었다는 사실도 의미심장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확실하게 드러난 희생자들은 대부분 홈스의 아내나 연인들이었습니다. 그가 살해한 사람들이 전부 호텔에서 죽지 않았다는 사실도 중요합니다. 희생자 중 2명은 자동차 트렁크에 갇힌 채 독가스를 마시고 죽었는데 이것이 살인의 성 이야기와 섞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홈스가 최대 200명을 죽였다는 루머도 의심스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당시 시카고 경찰이 무능하긴 했지만 짧은 시간 동안 200명의 시민들이 담당 구역에서 실종되었다면 모를 리가 없으니까요. 결론적으로 살인의 성 주장은 시민들의 호기심과 흥미를 자극해서 발행부수를 늘리려던 황색 언론이 가짜뉴스에 후대인들이 허구를 더해 만든 거짓말이라는 게 유력합니다. 정신적인 문제를 가진 반사회적인 범죄자는 2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사이코패스와 소시오패스입니다. 이들의 차이는 사이코패스가 주로 뇌의 구조적, 기능적 차이와 같은 생물학적, 유전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는 것과 달리 소시오패스는 주로 환경적 요인, 특히 어린 시절의 학대나 트라우마, 사회적 결핍 등에 의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유전학적으로 똑같은 쌍둥이라도 자란 환경에 따라 전혀 다른 삶을 산다는 연구 결과가 있는 것을 감안한다면 그들을 둘러싼 환경과 성장 과정이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홈스의 성장 과정을 살펴보면 그가 소시오패스형 연쇄살인범이 된 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홉스의 본명은 허먼 웹스터 머지스로 1861년 뉴햄프셔에서 농부의 셋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부부는 매우 독실한 감리교도였지만 성경을 오늘날에 맞게 해석할 수 있는 지적 능력은 없어서 매를 들지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하기 때문이다라는 잠언 9절대로 홈스를 학대했다고 합니다. 덕분에 허먼은 폐쇄적인 성격으로 자랐고 학교에서도 혼자 지냈습니다. 그나마 있던 유일한 친구는 주택 2층에서 추락사했고 하필 허먼이 그 장면을 목격하고 맙니다. 어느 날 상급생들이 마을 의사의 사무실에서 인체 모형을 쏟아붓는 사건을 계기로 허먼은 해부학에 관심을 갖고 동물 해부를 하게 됩니다. 처음에는 개구리나 도마뱀을 해부하던 허먼은 토끼, 고양이, 개까지 해부하게 되는데 유명한 사이코패스나 소시오패스 범죄자들의 어린 시절과 흡사한 모습입니다. 만일 홈스가 어린 시절 부모의 충분한 배려와 사랑을 받고 학교에서도 원만한 교우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어떤 어른이 되었을까요? 안정적이고 애정 어린 가정 환경, 교육 현장에서의 정서 및 사회성 교육 강화, 소외받는 어린이들을 위한 사회적 지원이 있었더라도 연쇄살인마 홈스가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현대 사회에서는 홀로 건강하게 살 수 없습니다. 외면받고 왕따당하는 이들을 당연시하고
사회 구성원들이 우리라는 공동체 의식을 공유하지 않는 한 언젠가 그 이기심이 치명적인 부메랑이 되어 돌아올지 모릅니다. 서로를 위한 배려와 관심, 양보와 애정이야말로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들에게 그 어떤 치료법보다 좋은 해결책이 될 수 있습니다.